오늘은 두 번째 문법 시간입니다. 독일어에서 가장 중요한 관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독일어의 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성, 수,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독일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파트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선 본인에게 맞는 암기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정관사입니다.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특정한 명사, 즉 앞에 언급되었던 명사를 다시 언급하거나 세상에 유일한 것인 것,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던가 이런 것의 경우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영어 규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어에서 관사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법인데요. 명사의 성, 수, 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형용사 또는 명사의 어미 변화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외웠으면 외울 때까지 이 문법을 체득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심해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수 형태는 관사 종류에 상관없이 dative, 즉 3격일 때 명사 뒤에 반드시 n을 붙여야 합니다. 이때 n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이 표는 정관사표인데요. M은 masculine, 즉 남성, F는 feminine, 즉 여성, N은 neutral, 즉 중성, PL은 plural, 즉 복수입니다. 이렇게 독일어에는 명사마다 성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적이다, 남성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그 명사의 성이 남성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마를 뜻하는 단어 rok 같은 경우에는 치마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성일 것 같지만 사실상 독일어 문법상으로는 남성입니다. 여기에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점은 단어를 외우실 때, 특히 명사를 외우실 때는 그 명사의 성별까지 같이 외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복수 형태도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s를 붙인다는 규칙이 있는 것과는 달리 명사마다 복수 형태가 다양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이나 단어장을 가지고 이제 명사를 암기를 보통 하시잖아요, 단어를. 그럴 때 꼭 명사의 성과 복수 형태를 같이 외우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줄에 써 있는 것들은 명사의 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뉘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거, nominative는 1격, 한국 문법에서는 1, 2, 3, 4격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1격이라는 뜻이고요. 보통은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 주어 자리에 오는 그 명사를 이제 nominative, 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온 accusative는 4격, 즉 목적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dative는 3격. 이것도 목적격이긴 한데 영어로 치면은 간접 목적어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genitive는 2격, 즉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순서대로 쓰자면 1격부터 4격까지 nominative, genitive, dative, accusative 라고 쓸 수 있지만 제가 작성한 이 표는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역할의 빈도에 따라 순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완벽히 그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도 있으니 너무 막 노미나티브는 무조건 주격, 아쿠자티브는 무조건 목적격 뭐 이런 식으로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보통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정도로 일단은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뭐 der, den, dem, des, die, der, das, dem, des, die, den, der 뭐 이렇게 살짝 리듬감을 가지고 외웠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림처럼 이 표를 딱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외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표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셔서 예를 들어서 masculine dative 하면 them, 그다음에 neutral genitive 하면 des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합니다. 우선 이 정관사표를 완벽하게 외우시면 다음에 나올 부정관사표 그리고 나중에 배울 형용사의 어미변화나 인칭대명사 모두 비슷한 또는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장 기초 중인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열심히 한번 외워보세요. 네, 다 외우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시로 가지고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왼쪽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줄로 한번 순서대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스쿨린의 노미나티브 형태는 there죠. 그래서 우선 man이라는 단어는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고 그 성도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노미나티브 형태일 때에는 ther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쿠사티브를 보면 남성 명사 카페, 커피라는 뜻인데요. 그 앞에 정관사 thin의 형태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남성 명사 Freund, 친구라는 뜻인데요. 이게 독일어의 조금 까다로운 점입니다. 친구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친구보다는 남자 친구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자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의미로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인트가 가리키는 친구는 무조건 성별이 남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인트는 친구, 남자인 친구라는 뜻인데요. 이제 dative, 즉 삼격일 때는 정관사 them이 옵니다. 남성 명사 마지막 vater, 아빠, 아버지라는 뜻의 이 단어 genitive, 즉 이격으로 왔을 때는 이제 앞에 정관사 des가 붙죠. 그런데 여기 뒤에 노란색 s는 뭔가요? 이것 또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있다가 배울 중성명사에도 해당이 되는 규칙입니다. 남성 중성명사의 genitive, 이격 형태에는 명사 뒤에 s 또는 es를 붙이는 것이 규칙입니다. 무엇이 붙는지는 발음의 편의성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일반적으로는 s를 붙입니다. 특별히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통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더라도 남성 중성 명사를 사전에서 찾으면은 항상 그 이격 게니티브 형태일 때는 뒤에 뭐가 붙는지가 사전에 항상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그것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경우, 독일어에서는 명사의 경우는 사전이나 단어장을 다 찾아서 외우면은 그때 성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 중성인 경우에는 뒤에 게니티브일 때 뭐가 오는지도 외워야 되고, 복수 형태가 무엇인지도 외워야 되고, 물론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면은 그게 일정한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살짝 이렇게 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사전을 보고 외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 명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미나티브에 보면 여자, 여성이라는 뜻의 단어 Frau가 나와 있네요. 앞에서 봤던 표와 똑같이 여성 일격 정관사 d가 명사 앞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나라는 뜻의 banane 또 accusative에서는 정관사 d가 앞에 붙고요. 다음에 똑같이 친구라는 뜻인데 이번엔 성별이 여자인 친구를 의미합니다. Freundin이라는 단어고요. dative 즉 삼격인 경우에는 정관사 der가 명사 앞에 붙네요. 마지막으로 엄마, 어머니라는 뜻의 단어 Mutter, genitive 즉 이격의 형태는 정관사 der가 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성명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ominative, das Haus죠. 집이라는 뜻의 house 앞에 중성, 일격 정관사 das가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ccusative, 이제 작은 빵이라는 뜻의 볼치엔이 있고요. 그 앞에 중성, 사격 정관사 das가 붙어있네요. 또 이제 dative 자리에는 dem Auto, 자동차라는 뜻의 das Auto 앞에 중성, 삼격 정관사 dem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엔 genitive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남성 genitive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남성과 중성 genitive 즉 이격에서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이라는 뜻의 kind라는 단어가 genitive에서 사용이 되면 des kindes로 중성 이격 정관사 des에다가 명사의 끝에 이번에는 es가 붙었습니다. 자, 남성과 중성 이격 즉 genitive에서는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라는 규칙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수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나왔던 중성명사 자동차라는 뜻의 das Auto가 복수 형태가 되어서 Autos가 되었죠. 복수 일격 nominative는 정관사 d가 붙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라는 뜻의 여성명사 die Kartoffel이 복수 형태가 되어서 die Kartoffel는 뒤에 n이 붙어요. 그래서 영어와 다르게 무조건 뒤에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위에 두 개의 단어로 지금 아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Kartoffel에도 accusative 정관사 d가 붙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규칙인데요. 바로 복수 dative 즉 복수 삼격 명사 뒤에는 무조건 n을 붙인다는 규칙입니다. 원래는 친구라는 뜻의 단어 der Freund에서 복수형을 만들면 die Freunde가 됩니다. 끝이 e로만 끝나요. 하지만 dative 즉 삼격으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 뒤에 n을 붙인다는 규칙에 의해서 den Freunden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이라는 뜻의 Eltern이라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복수 형태로만 쓰이는 명사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이니까요. 마찬가지로 genitive 복수 정관사 der가 앞에 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복잡하죠. 뭔가 외울 것도 참 많고 하지만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고마운 규칙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꼬리라고 부르는데요. 남성 1격의 dere에서 er, 남성 4격의 den에서 en, 남성 3격의 dem에서 em,
남성 2격의 des에서 es, 여성 1격의 d에서 e, 여성 4격의 d에서 e, 여성 3격의 de에서 er, 여성 2격의 de에서 er, 중성 1격의 das에서 조금 변형해서 es, 아 대신에 e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중성 4격의 das에서 조금 변형해서 es, 아 대신에 e를 집어넣고요. 중성 3격의 dem에서 em, 중성 2격의 das에서 es, 복수 1격의 d에서 e, 복수 4격의 d에서 e, 복수 3격의 den에서 en, 복수 2격의 de에서 er. 이렇게 제가 꼬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뭔가 규칙을 찾으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정관사의 시작은 de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변화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관사죠. 저는 그 변화하는 부분을 꼬리라고 하고, 이 지금 불러드린 그 부분들은 모두 정관사의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관사 꼬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성 1사격이나 중성 1사격, 복수 1사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한 게 아니라 앞에 맨 마지막 A 딱 한 글자만 따놨고요. 그 다음에 뭐 중성 1사격의 das 같은 경우에는 das 대신에 es, s를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수 1사격 같은 경우도 여성 1사격과 똑같이 이제 D에서 마지막 글자 A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변형을 했지만 전혀 상상 못할 정도로 엉뚱하게 변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꼬리들을 알아두시면 바로 다음에 배울 부정관사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울 형용사의 어미변화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칠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그러면 독일어의 정관사를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차근차근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확실하게 그리고 익숙할 정도로 이 정관사들이 숙지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관사를 배워볼 겁니다. 부정관사는 정관사, 특히 그 정관사 꼬리들 있죠? 그거를 확실하게 익히셨다면 쉽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정관사는 영어의 A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제 한계를 말하고자 할 때 붙이는 거죠. 따라서 복수 형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그 표인데요. 뭔가 보이시나요? 어때요? 정관사 꼬리들이 보이시지 않나요? 우선 부정관사는 하나를 나타내는 관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숫자 1에 해당하는 독일어 단어 eins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남성, 중성, nominative에 쓰여져 있는 ein이고요. 거기에다가 원칙적으로는 정관사 꼬리가 제자리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남성 1격과 중성 1사격은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이 점만 유의해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정관사 꼬리를 알고 나니 이해가 쏙쏙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얘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예시 단어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단어들은 아까와 동일한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genitive에 명사 뒤 s나 es를 붙인다는 규칙 또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제가 앞에서 꼬리를 외우시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실까요? 그러면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관사입니다. 셀 수 없는 항목들과 직업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Zeit, Lust, Geld, Glück, Hunger 이러한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이죠. 뜻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이야기할 때 Ich bin Pilotin von Beruf. 나는 직업이 파일럿이다. 근데 여성 파일럿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에도 직업명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은 무관사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문법 내용으로서 부정문 만들기가 나왔는데요. 독일어로는 부정형, 부정문을 네가치온이라고 합니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명사를 부정하는 문법적 요소는 바로 카인입니다. 부정관사 아인 앞에 카만 붙여서 만든 거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관사 취급을 해줍니다. 예문들을 살펴볼게요. Ich lese kein Buch. 나는 책을 읽지 않는다. 즉 무언가를 읽고는 있는데 책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ch lese keine Zeitungen. 나는 신문들을 읽지 않는다. 신문이 아닌 다른 것을 읽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Ich habe keine Zeit. 나는 시간이 없다. Ich habe keinen Hunger.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나는 배고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Ich brauche kein Auto. 나는 차를 필요로 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알아차리셨나요? 우선은 모두 다 accusative 쓰였습니다. 사격으로 쓰였다는 거죠. 아까 기본적으로 관사 취급한다고 했던 말이 바로 관사의 성질처럼 꼬리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accusative 쓰인 이 예문들에서 여성형 명사 Zeit 앞에는 keine가 중성형 명사 Buch와 Auto에서는 keine, 복수형 명사 Zeitungen 에서는 keine가 남성형 명사 Hunger에는 keinen 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형을 만드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nicht를 붙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동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예문처럼 형용사를 부정할 수도 있는데 독일어의 특성상 저 형용사도 동사에서 형태를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라 저는 그냥 동사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Ich bin nicht verheiratet.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Ich wohne nicht in Berlin. 나는 베를린에 살지 않는다. Ich arbeite nicht bei Lufthansa. 나는 루프트한자에서 일하지 않는다. Ich lese nicht die Bibel.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Ich lese nicht das Buch. 나는 그 책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중요하게 하셔야 할 것은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문장에서 부정형을 만드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독일어를 처음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사와 부정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뮌헨에서 시티 투어를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관사를 채워보세요.
이 메모는 해당 명사들의 성별을 알려줍니다. 뜻을 모르시겠으면 사전을 찾아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풀어보세요. 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답을 풀이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links ist ein Turm. Das ist der Fernsehturm. 이 정답인데요. 우선 처음 빈 칸은 탑, der Turm. 이 처음으로 나온 상태니까 부정관사를 써야 하고 성별은 남성, 노미나티브, 즉 일격을 써야 합니다. 앞에서 주격, 노미나티브가 주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완전 그런 건 아니고 느낌만 가져가세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우선은 주어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쵸? 영어로 치면은 보어 자리에 해당을 하는데 이때도 노미나티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장에서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든 보어든 뭔가 그렇게 메인이 되는 그런 요소를 이제 보통 노미나티브로 쓴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빈칸은 앞에서 나온 탑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적인 그냥 탑이 아니라 송신탑, 앞에 나온 그 탑이 송신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정관사를 이용을 해야죠. 이때도 남성 노미나티브를 씁니다. 떼어져. 이제 노미나티브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Das ist ein Stadion. Das ist das Olympiastadion. 그것은 경기장이다. 그것은 올림픽 경기장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선 앞에 빈칸은 처음으로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써야 하고 중성 노미나티브를 썼죠. 다음 빈칸을 보시면 앞에 나왔던 경기장에 대한 추가 부연 설명으로서 올림픽 경기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성 노미나티브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처음 빈칸에는 보시면 아쿠자티브가 쓰였고 두 번째 빈칸에는 노미나티브가 쓰였네요. 문장을 읽어보면 Sie sehen geradeaus eine Kirche. Das ist die Frauenkirche. 네, 이렇게 됩니다. 뭔가 차이점이 이제 보이시나요? 첫 번째 빈칸에는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의 동사 sehen이 쓰였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다니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 kirche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형 명사 kirche에다가 accusative 그리고 처음 나온 단어니까 부정관사 eine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뒤에는 앞에 나온 그 교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Frauenkirche라고 하니 정관사가 나왔고 노미나티브로 쓰였죠.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장 가볼게요. Hier links ist ein großer Platz. Das ist der Marienplatz. 네, 여기서는 우선 첫 번째 빈칸에는 남성 명사 플라츠가 처음 나와서 부정관사로 썼고요. 노미나티브 즉 일격이 와서 ein이 쓰였습니다. 뒤에는 앞에 나온 광장이라는 단어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는 마리엔플라츠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사가 그래서 앞과 마찬가지로 노미나티브가 쓰여서 there가 위치를 했죠. 이제 어떨 때 노미나티브가 쓰이는지를 완벽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주어로 명사가 나오거나 보어로 나올 때 노미나티브가 쓰이는 것을 예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Am Marienplatz steht ein Haus mit einem Turm. Das ist das Rathaus. 첫 번째 빈칸은 집이라는 뜻의 house가 주격으로 나와서 남성 노미나티브 부정관사 ein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빈칸은 앞에 나왔던 그 house의 정체가 시청이라는 뜻의 Rathhaus라고 구체화했으니 정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성 노미나티브로 das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빈칸으로 채우지는 않았지만 einem Turm이 중간에 있어요. Am Marienplatz steht ein Haus mit 하고 einem Turm, das ist Rathaus 이렇게 나왔죠. 이 einem 이 보시면은 Turm은 아까 나온 단어죠. Der Turm. 그런데 지금 dative 즉 3격으로 쓰여서 einem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목적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앞에 나온 mit라는 이 전치사 때문에 3격 dative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정관사, 부정관사 무엇을 써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처음 나온 건지 아니면은 한번 나왔던 거를 또 이야기하는 건지 이걸 기준으로 정관사, 부정관사를 나눠서 쓰시고요. 문장 성분에 따라서 이 자리가, 이 명사가 위치한 그 자리가 노미나티브를 써야 하는 자리인지 아쿠사티브인지 다티브인지 게니티브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는 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 동사나 전치사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 아직은 뭐 동사, 전치사 이런 거를 아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온 이 예문들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다 사전을 찾아서 단어 뜻이 뭔지를 우선적으로는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충 이게 왜 아쿠자티브고 왜 다티브인지 지금 나온 예문들로서는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소유격 게니티브를 채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고 해석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푸셨나요?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게요. Da steht das Auto meiner Chefin. 그쵸? 네, 처음 문제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빈칸에 나오는 mine 이라는 것은 영어의 my, 즉 나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사 꼬리 변화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정관사 꼬리 변화를 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mine은 부정관사 꼬리 변화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남성 일격, 남성 노미나티브 같은 경우에 정관사 꼬리 변화를 한다고 하면은 minor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관사 꼬리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남성 일격일 경우에는 minor가 아니라 그냥 mine을 쓰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kind, 그러니까 부정형을 만들 때 그 kind도 ein에다가 카를 붙였잖아요. ein은
부정관사의 한 종류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는 마인 같은 경우에도 아인 앞에다가 m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인이 보이신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부정관사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칭이던 뭐 격이던 명사의 성이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를 할 때 부정관사류는 부정관사를 따라서 그 꼬리에 의해서 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정관사에는 복수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카인이던 마인이던 이런 것들, 부정형이던 소유형이던 이런 것들은 복수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관사 꼬리 변화를 한다. 되게 복잡한데 이게 점차 익숙해지셔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글자 안에, 단어 안에 아인이 들어간 것은 이거는 부정관사 꼬리 변화를 한다. 그런데 부정관사에는 복수 형태가 없으니 복수 형태만 정관사 꼬리 변화를 시켜주자. 부정관사 꼬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관사 꼬리 변화를 시켜주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면 그 자동차가 하나 서 있는데 무슨 자동차인가 하니 나의 여자 상사의 자동차이더라 라고 하는 문장이죠. 즉 여성 명사 셰핀의 소유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니티브를 써야 하고 정관사 꼬리 변화 정정할게요. 부정관사 꼬리 변화를 하니에 에르가 붙습니다. 그리고 명사 뒤에 s를 붙이는 규칙은 남성과 중성 명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s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볼게요. Daneben ist das Fahrrad der Sekretärin 이죠. 네, 보시면 여기서는 여성 비서의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 명사 게니티브 der가 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니까 s를 붙이는 것은 규칙이 해당이 안 되죠.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Sie arbeitet heute im Büro des neuen Chefs 이렇게 됩니다. 네, 우선 새로운 상사의 사무실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명사 셰프의 게니티브 형태 des가 들어가고요. 드디어 나왔죠? 남성 중성 명사가 게니티브로 쓰였을 경우에는 명사 뒤에 s 또는 es를 붙이는 규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습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강에서 중요했던 점은 관사의 활용이었죠. 어쩔 때 부정관사를 쓰는지, 어떨 때 정관사를 쓰는지, 그리고 명사의 성, 수, 격에 따라서 어떻게 관사가 변화하는지 이 점들에 유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독일어로 숫자 세는 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